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우리의 컴퓨터에 찰싹 붙어서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EXE. 이번 영상에서는 저 코드 깎는 노인은 이 AI EXE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으로는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특히 제 작업 특성상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동영상 파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파일들은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불필요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정기적으로 지우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실행되도록 해두었는데요. 이런 코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진 않지만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한 번 만들면 되긴 하지만 그 단 한 번도 귀찮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주는 것 AI EXE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오던 이 귀찮은 작업 AI EXE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그 임시 파일들이 담겨있는 폴더 경로를 알려주면서 재규적으로 탐색해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규적으로 탐색한다는 말은 마치 러시아 인형 같은 경우 보면은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또 인형이 있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일 때 그 모든 상자들 속에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해준 경로 안에 있는 모든 폴더 안에서 다 찾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지우고자 하는 파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요청은 파일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찾아보자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검색된 파일들을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만들고 보니까 확장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mp4뿐만이 아니라 mov 파일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좀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코드 실행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오른쪽에 파인더 창을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면 DUING라고 시작되는 이 임시 파일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이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한 결과 파일들이 사라진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특정 폴더의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한 건데요. 혹시나 있을 잘못을 대비해서 전체 영역에서 테스트하지 않고 국한된 영역에서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검증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AI EXE가 만들어준 코드를 따로 보관해서 앞으로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우리의 귀찮은 일을 수행해주는 코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사진 파일들에 대한 작업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산은 저희 동네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폴더 안에 담아둔 모습인데요. 이 사진들에 대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 폴더에는 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도 함께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분해보는 것을 AI EXE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걸 요청할 때 AI EXE에게 내 전화기로 찍은 사진과 내 아내 전화기로 찍은 사진을 분류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잘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사용자인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해달라고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일을 AI가 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아이디어는 이 사진들에는 어떤 사진기로 찍었는지 그 찍은 사진기의 모델 정보들이 사진들에는 담겨 있는데요. 제 아이폰은 아이폰 13 프로고 아내의 아이폰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진을 분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AI EXE가 가장 먼저 해내야 되는 것은 사진 파일에 대해서 이 사진 파일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를 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먼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청으로 아무 사진 파일 하나 경로를 주면서 이 사진을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그 카메라의 모델 이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진 분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실행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코드 수정 버튼 눌러서 다시 코드를 만들게 하고 다시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카메라 모델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폰 13 프로라고 떴는데 이거는 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죠. 자, 이렇게 사진 파일의 카메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에 대해서 카메라 모델명을 확인을 하고 그 모델명으로 폴더를 만들고 또 해당되는 폴더로 해당되는 사진 파일들을 분류해서 이동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있죠. 자, 그래서 또 이번에도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했더니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폴더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사진 파일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진들이 해당되는 폴더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자, 모두 다 사라지고 코드 수행이 끝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폴더를 열어보니까 이 안에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있고요. 그 중에 파일 하나 정보를 보니까 디바이스 모델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라고 이 파일이 담겨있는 폴더 이름과 동일한 것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분류가 잘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파일들은 DNG라고 해서 일반 JPG 사진 파일과는 다르게 더 많은 색상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도 사진 파일 하나에 막 50MB, 60MB 이 정도 수준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JPG 파일로 변환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된 파일은 새롭게 JPG라고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어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 뭐 파일 이동 같은 거야 워낙 잘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DNG라고 하는 것을 JPG로 변환하는 것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코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실행을 했더니 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이 지금 이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치를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듈은 로우파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모듈 이름으로 보아 저 DNG 파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이 모듈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어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실행이 돼서 JPG 폴더가 새롭게 생성이 되었고요. 폴더 열어보니까 JPG 파일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잘 변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리 또한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일 사이즈 보면은 DNG 파일에 비해서 훨씬 작죠. DNG는 막 50MB, 60MB 이랬는데
jpg 파일들은 지금 1메가에서 2메가바이트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환된 파일들 보면은 파일 이름이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파일 이름을 좀 바꿔보는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미지 파일들의 크기랑 이 파일들을 대표하는 지문과 같은 일련 번호로 구성하도록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요청 결과 그것을 해주는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요청대로 파일 이름들의 모습이 바뀐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해보죠. 이 파일 해상도 별로 폴더를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폴더로 이 사진 파일들을 분류해달라고 이런 요청도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코드 만들어줬고 실행해보니까 파일들이 해상도를 나타내는 이름의 폴더들이 만들어졌고 사진 파일들이 해당 폴더들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 저장소 안에 파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는 중복된 파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중복된 파일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공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지우는 거 상당한 일인데요. 이런 거 AIEXA가 상당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알려주면서 여기 폴더 안에 중복 파일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드를 만들어주고요. 자, 근데 잠깐 실행하기 전에 이제 이 코드는 AIEXA가 중복 파일들을 지우는 코드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준 코드인데요. 과연 그 중복 코드를 지우는 원리 사실은 뭐 우리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복되었다라는 거를 사이즈 혹은 날짜 이런 걸로 뭐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방법은 해당 파일들의 지문 정보를 보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 중복을 체크해달라고 그 아이디어까지는 제시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폴더 안에 중복 파일을 제거해달라고만 말했는데요. 만들어준 코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코드를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해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제거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만큼 비디오 파일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AIEXA를 통해서 이런 비디오 파일들을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4분 정도 되는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제 채널에 영상으로 올렸던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볼 것은 이 영상 파일을 앞부분 1분 정도를 잘라내서 따로 파일로 저장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AIEXA가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적당한 방법을 선정을 해서 이 일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 방법을 제가 직접 지정해주는 방법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FFmpeg라고 하는 동영상, 음성 파일 같은 것들을 편집하는 터미널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이 FFmpeg 소프트웨어의 경로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면서 이거 사용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 만들어진 코드 보니까 딱 제가 알려준 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출력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언더바 크랍이라고 파일이 생겼고요. 자, 이 파일 열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생시간이 딱 1분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딱 1분으로 잘린 이 동영상 파일에서 소리 부분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 소리를 mp3 파일에 저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청을 할 때는 앞서서 요청했던 것과 달리 특별히 제가 방법을 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미 앞서서 방법을 제가 정해줬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또 이 일을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이 FFmpeg는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제가 사용하라고 지정해준 FFmpeg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audio.mp3 파일이 만들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 인터프리터의 성능 소리도 잘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해볼 것은 이 오디오 파일에서 내용을 추출해서 텍스트로 받아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아쓰기 하는 거 오픈AI의 위스퍼라고 하는 AI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음성에 대한 받아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audio.mp3 파일을 이 오픈AI의 위스퍼 API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지정을 해주면서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AI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API 키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정 회사의 특정 기능, 그것도 비교적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한 사용 방법을 기술한 설명서도 함께 첨부를 해주면 코드를 더 올바르게 만들어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픈AI의 이 위스퍼 API 사용 방법을 담은 이 문서 페이지를 그 설명하는 부분만 이 문서 페이지에서 이 위스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내용 그대로 AIEXA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코드를 실행해보니까 음성을 받아쓰기한 내용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로 말을 했는데 영어로 출력이 됐죠. 이 위스퍼 API에는 그 음성을 번역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영어로 번역해준 겁니다. 여기 보니까 Hello, I'm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한국어로 그냥 받아쓰기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 또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실행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한국어로 받아쓰기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 위스퍼 API에는 해당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시간상 언제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타임스탬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타임스탬프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또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코드를 실행해보니까 자, 이렇게 내용이 뭔가 많이 나왔죠? 이거를 그대로 다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 에디터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정보 표현 방식의 규격인데요.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면 지금 이 에디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표시가 되는 정보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타트, 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시간상 언제 나와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말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정보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제이슨 데이터를 AIEXE를 통해서 또 편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슨 데이터를 담은 파일을 준비해주고요. 그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면서 이 파일을 편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저 정보 이외에 다른 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말로 설명을 해서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저 세그먼트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는 다 지우는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실행해보니까 오른쪽 지금 코드 편집기 화면에서 내용이 사라진 모습이죠. AIEXE는 이 파일을 수정해서 같은 파일에 저장을 하는 작동을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열려있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코드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 코드 편집 프로그램은 파일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을 해주도록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 세그먼트 안에 보면은 각 멘트마다의 정보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스타트, 엔드, 텍스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빼고 또 나머지 정보는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데이터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목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말을 안 해주면은 AIEXE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이렇게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그런 목록이다라는 걸 말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전에 그냥 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보여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말로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텍스트 부분이 지금 원래 이거 한글로 되어 있던 건데, 이전 작업에서 이 한글을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해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글로 보이도록 처리를 좀 해달라고 부가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ensure ASCII라고 하는 부분을 false로 하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말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더욱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시대의 코드를 알면은 훨씬 더 이런 AI 도구들을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또 그 일을 처리해주는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그 코드를 실행해보니 깔끔하게 지금 불필요한 것들 다 삭제되고, 그리고 그 한글 부분도 깔끔하게 보기 쉽게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깔끔하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거 mp3 파일이 있죠. 오디오 파일, 제 말이 담겨있는 오디오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지금 정리한 이 제이슨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스타트, 엔드 이게 이제 소리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값을 통해서 저의 말이 담겨있는 이 audio.mp3 파일을 여러 파일로 나눠서 오디오 언더바 스플릿 폴더에 저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그 파일 이름의 모습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은 그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것이면 0번, 1번, 2번 이렇게 앞에 번호가 붙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 파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텍스트로 이름에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필요한 게 오디오를 또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아까 사용했었던 FFmpeg 이 경로를 또 다시 한번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정해주는 이유는 지금 이 대화 창을 아까 창과 다르게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 맥락에는 이전에 FFmpeg 사용했었던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할 때에는 뭐 이거를 사용해달라 그런 말도 굳이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FFmpeg의 경로만 알려주면은 그러면 뭐 이거 사용하자는 뜻이죠. 그렇게 센스 있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본 결과 그 일을 수행해줄 것으로 생각되는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출력된 건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폴더가 지금 오디오 언더바 스플릿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거 폴더 열어보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깔끔하게 파일 이름에 내용이 담겨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일들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언어를 이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이 과정에서 성능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친화적이라는 건 반대로 기계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재생해보니까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오디오의 내용을 이루도록 깔끔하게 분리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일련의 처리들을 AIEXE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것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각 부분에 대한 수행을 완벽하게 해내는 코드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그 일을 수행했던 코드들, 이 코드들을 한데 모아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마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의 큰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의 기능을 지금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AIEXE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AIEXE나 뭐 챗GPT한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련의 작업을 이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떤 큰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또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IEXE를 통해서 제가 주로 이 AIEXE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깎는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